오늘은 미러부터 할 겁니다. 미러는 거울이란 뜻이죠. 거울인데 이건 대칭이란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대칭해서 복사하는 것, 그걸 미러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거 했었냐면 스케치북에다가 물감을 풀어요. 이것저것 색깔을 이렇게 해서 물감을 짜요. 그 다음에 스케치북을 절반 딱 접었다가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딱 대칭된 모양의 물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대칭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도화지를 접어요. 그죠? 도화지를 어디에 접느냐에 따라서 대칭되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도화지를 접는 선, 그걸 미러 라인, 즉 대칭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러는 반드시 대칭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잘랐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카피 아니 서클 라인 이동하기 트림 뭐 좀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 이렇게 대칭선을 그렸어요. 미러.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즉 대칭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물어봅니다.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이죠.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선택해 주세요. 자, 대칭선의 첫 번째 점 눌러줬더니 다시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자, 대칭선의 두 번째 점입니다. CAD가 물어봅니다.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소스 오브젝트란 얘기는 원본이란 뜻이죠. 원본을 이레이즈,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no. 지금 이 원본이잖아요. 이 원본을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자, 대칭된 거 맞나요? 다시 볼까요? 미러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미러. 선택하고 엔터. 대칭선의 첫 번째 점과 대칭선의 두 번째 점. 이번엔 yes. 어떻게 되나요? 원본이 삭제된 거 맞습니까? 이럴 때는 대칭 이동. 좀 아까의 경우는 대칭 복사. 자, 미러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러. 대칭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이와 같이 만나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거죠. 뭐 대충 그리긴 했지만 제가 이런 걸 하나 그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라인을 이렇게 대칭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미러, 대칭점 잡고, 대칭점 잡고. 자, 우리 타원 공부했죠. 엘립스. 자, 아무데나 잡으면 안 되니까 오스냅에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니어레스트는 근처점이란 뜻이에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찾아주는 오스냅. 그러면 아무데나 다 찾아줍니다. 다른 데 안 가요. 빈 공간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 오스냅점 위에 아무데나 하나 찾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니어레스트, 서클, 니어레스트 사용. 그러면 CAD로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미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대칭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로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로테이트는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로테이트입니다. 사물을 회전시키는 명령어가 로테이트예요. 자,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사물을 회전시키는데 중요한 건
자,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중심점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이해되셨나요? 네. 기준점을 잡은 뒤에 시계 3시 방향이 0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로테이트 명령을 실행하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회전할 때 우리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컴퍼스를 돌리면 원이 그려지잖아요. 이때 하나는 중심점이 되고 하나는 연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는 중심점이 돼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심점을 지정하면 이 중심점에서 시계 3시 방향 여기가 바로 0도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해요. 만약에 여기다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 3시 방향이 여기죠? 여기가 0도가 됩니다. 그러면 180도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상태라면. 근데 만약에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도죠? 0도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래서 자꾸 0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로테이트, 그러면 똑같이 물어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회전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앵글 방향, 각도 방향이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선택하고 엔터. 그랬더니 뭘 물어봐요? 베이스 포인트. 네, 원의 중심이죠. 회전하는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 로테이트 앵글, 로테이션 앵글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몇 도일까요? 45도. 그러면 45도 회전된 거 맞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45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45도가 더 돌아갈까요? 45도가 더 가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기서 90도라고 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현지에서 90도 더 가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선택하고 엔터. 자, 여기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복사하다. 복사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X라인으로 먼저 선을 그리겠습니다. X라인으로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옵셋 62, 그 다음 트림으로 선을 다 자를까요? 옵셋 30, 옵셋 10. 자, 트림 옵셋 39, 옵셋 41. 네, 여기까지네요.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싹 지우고 서클. 자, 로테이트 카피 65도, 서클 22.5. 이렇게 생긴 거죠. 트림 몇 개 해놓고 나머지 필렛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없어져 버렸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비로소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가 몇 도예요? 101도죠. 로테이트 클릭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카피 101도. 다시 로테이트 37도. 아니, 카피 37도. 서클 반지름 10. 트림으로 선 자르고 이동하기.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나머지 필렛으로 선 마무리.
옵셋 12mm, 옵셋 13mm, 서클 다이아메터 14. 자, 됐나요? 자, 이번엔 로테이트의 이제 다른 방법을 해볼 건데, 바로 여기 주소줄에 들어가면 사진이 한 장 있을 겁니다. 이미지가 한 장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를 전부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CAD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이 명령어, 엑스레퍼런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어태치먼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로 불러드릴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자,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미리 이미지를 받아놨습니다.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CAD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CAD로 들어와요. 이 드래그가 있는 상태죠. 드래그란 얘기는 왼 클릭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드랍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면 왼 버튼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CAD 안으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드래그란 얘기는 뭐예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CAD로 들어와요. 그리고 왼 버튼을 뗍니다. 그러면 이렇게 CAD가 인서션 포인트, 즉 이 이미지의 삽입점을 물어봅니다. 엔터. 그 다음 스케일, 크기예요. 그냥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각도입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한 40대 혹은 50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지인이 나 집 짓고 싶은데 너 한번 올래? 현장에 갔어요. 현장 실측을 하고 지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얘를 봐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나 이거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일부 지번을 좀 지웠어요. 여기 성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여기 지번을 지웠습니다. 이 서류는 예전에 제가 건축학원에 있을 때 썼던 교재예요. 거기 선생님들이 만들어놨던 교재인데 제가 이제 보관하고 있던 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면적이 나옵니다. 해당 지번에 대한 면적인 거죠. 미터 제곱 274 미터 제곱. 274 미터 제곱이면 100평은 안 되고, 네. 자, 그 다음 보시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 도로 시설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도시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 주택 지역이고 7층 이하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답니다. 7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서 건물을 짓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는 나 10층짜리 짓고 싶은데 떼보니까 7층 이하예요. 그럼 건축주를 설득해야 돼요. 회장님, 여기 7층 이하는, 그러니까 7층 이상은 못 짓는답니다. 라고 설득을 해줘야 돼요. 이제 난리가 나겠죠. 본인은 10층을 짓고 싶은데 법은 7층이니까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7층이야. 이게 용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군사시설 해당 없고, 농지 아니고, 산림 아니고, 공원 아니고, 수도 아니고, 하천 아니고, 뭐 아니고, 뭐 아니고, 해당 사항 없답니다. 그럼 건물 짓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집원을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대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대는 대지를 뜻합니다. 대지예요. 대지란 얘기는 집원으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대지는 집원이 있는 땅. 집원이란 얘기가 뭘까요? 주소요. 주소가 있는 땅. 어디로 가면 주소가 없어요.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는 주소가 없습니다. 집원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데는 대지가 아닌 거죠. 대지라는 것은 주소가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요. 도는 도로를 뜻합니다. 도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천이라고 써있죠? 이거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잡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잡종지의 약자입니다. 이거 수직으로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천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를 이렇게 뚝 자르잖아요. 여기 이렇게 뚝 잘라서 보면 도로가 있고 경사면이 있고 이렇게 하천이 되는 거예요. 여기 경사면이에요. 여기 경사면이고, 이걸 잡종지란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아무 쓸모없는 땅, 그냥 그 낙엽이나 이런 것, 그런 적치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쌓아 놓을 수 있는 땅들을 잡종지라고 해요. 네. 그러면 여기는 하천을 끼고 있는, 그리고 도로가 있는 땅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보시면 이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축척이 나옵니다. 축척 1대 500, 즉 500분의 1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500분의 1로 줄어서 나온 도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도면에서 하나 우리가 여기 체크 안 된 게 있어요. 무엇이 안 됐냐면 방위요. 동서남북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 보면 동서남북 표시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내비게이션. 어디가 북쪽인가요? 그냥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집을 동남향으로 지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지으면 집이 가장 이쁘게 빠지겠네요. 해가 이쪽에 떠서 이렇게 지니까 충분히 햇빛 들어가고 빠지겠네요. 방향도 조절할 수 있겠죠. 일조권은 정북 방향으로만 계산합니다. 정북, 즉 여기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일조권은 주변 집이 아니고 정북으로만 따집니다. 정북 방향으로만 따져 주시면 돼요.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를 지금부터 그릴 거예요. 라인. 자, 확대를 합니다. 선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클릭. 자, 손 4개를 다 그었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됩니다. 어디가 선택이 되냐면 여기 모서리 있죠? 바로 여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선택이 들어갑니다. 이때 델키 누르면 딱 내가 원하는 대지만 따냈습니다.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고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아이고, 먹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면 여기에 레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책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참고서를 샀어요. 그죠? 엄마 나 참고서 사기 10,000원만 혹은 20,000원만 그랬잖아요. 그 참고서가 영어로 하면 레퍼런스 북입니다. 참고서가 레퍼런스예요. 얘가 로테이트 할 때 내가 어떤 각도를 참조해서 회전을 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두 점을 클릭해서 각도를 입력할 겁니다. 레퍼런스. 그러면 레퍼런스 참조할 만한 각도를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45도, 30도, 60도, 90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린 지금 각도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마우스로 두 점을 클릭합니다.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해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왜냐하면 왜 여기를 첫 번째로 삼냐면 이렇게요. 여기가 0도예요.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를 계산해야 돼요. 이만큼의 각도를 계산해야 돼요. 어느 쪽이 조금 더 편한가요? 1번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러면 회전이 돼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new angle, 새로운 각도를 넣어주세요. 점을 두 개를 찍으면 이 두 점 사이에 각도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알아서 CAD 안으로 각도가 계산되어져서 들어가요. 나는 이 각도를 몇 도로 돌리면 돼요? 0도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설계하는 기본 평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그리는데 자, 30도로 선을 그렸습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자, 기준점을 여기로 삼은 이유는 이게 0도니까 여길 기준점으로 삼으면 각도가 훨씬 더 많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기준점 클릭하고. 현재 각도가 몇 도요? 30도죠. 숫자로 30 쓰시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다시요. 로테이트 레퍼런스. 내가 참고할 만한 각도, 현재 각도가 30도니까 30도. 그 다음에 얘를 0도로 바뀌나요? 자,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30도를 90도로 회전된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레퍼런스 30도를 90도로. 이해되시나요? 내가 처음에 선을 그릴 때 30도 선을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각도가 30도, 이 30도를 절대각도 90도로 회전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퍼런스는 절대각도예요. 로테이트 할 때 각도를 넣잖아요. 그건 현재 각도에서 이만큼의 각도를 더 가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레퍼런스에서 말하는 각도는 절대각도입니다. 얘가 90도잖아요. 로테이트 레퍼런스 현재 90도입니다. 엔터. 얘를 45도로 바꿔주세요. 다시요.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45도입니다. 135도로 바꿔주세요. 자, 이게 레퍼런스의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각도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기준점을 클릭하고 이 기준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레퍼런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두 개를 넣으면, 두 개를 입력해주면 두 점 사이의 각도가 알아서 계산되어져서 CAD 안으로 입력이 됩니다. 0도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도면을 그리기에 적합한 평면도로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돌리면 되는데 그냥 돌리면 안 돼요.
뭘 더해줘야 될까요? 바로 여기다가 이쪽이 북쪽입니다 라고 하는 방위각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방위각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반지름 10mm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 라인을 자, 쿼드란트에서 탄젠트 빼고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 다음 옵셋 2mm 1mm 필렛 자, 선 연장하면 원만 자, 방위 표시 됐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방향 표시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15도로 놓을까요? 각도를 15도로 놓고 15도에서 그냥 이렇게만 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놓고 비로소 로테이트를 하는 겁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레퍼런스 0도 그래야 이렇게 방위 표시가 함께 표시가 되겠죠.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사물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스케일인데 얘는 배수로 갑니다. 배수예요. 2배 커져라, 3배 커져라, 4배 커져라. 혹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1배란 얘기는 그러니까 1대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2배, 1.5배 그러면 사물이 커지는 겁니다. 현재보다 커져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1보다 작으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도면에서 봤듯이 얘가 500분의 1이에요. 즉 A4 용지에 500분의 1로 작게 그려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면은 실제로는 몇 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500배가 커져야 거의 실물에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스케일, 셀렉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해야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고 엔터. 역시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기준점을 잡으면 이렇게 커지겠죠. 만약에 여기다 잡으면 물체가 이렇게 방향으로 커질 거예요. 여기를 잡으면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커질 겁니다. 어느 게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좌하단점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팩터 몇 배 커질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500배. 그러면 얘가 실물 사이즈이면 좋겠지만 실물 사이즈는 아니에요. 아까 종이가 이미지가 실물보다 컸었거든요. A4 용지보다 컸었거든요. 실물보다 더 커요, 현재는. 근데 일단 500배 키워봤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0.005. 그럼 500분의 1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스케일 2배. 2배 커졌나요? 스케일 0.5. 0.5로 줄어들었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스케일 3. 3배 키웠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죠? 0.33이라고 써야 되나요? 아니요. 1 나누기 3이요. 3분의 1이란 뜻이죠. 3배 키웠으니까 거꾸로 3분의 1배로 줄이면 되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화면을 보세요. 스케일. 제가 500배를 키웠어요. 근데 현장 가서 실측을 해봤습니다. 디스턴스. 거리 재는 명령어, 여기 메주어라고 있죠. 여기 거리 재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제가 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재보니까 87,000이 나왔네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17,000이에요. 가로의 길이가 실제로 17,000입니다. 그러면 지금 87,000인데 17,000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얼마나 줄어들어야 되나요? 몇 배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셈이 헤아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스케일 선택하고 베이스 포인트 잡고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레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로테이트 할 때도 했었습니다. 참고 각도. 각도를 참고해서 내가 새로운 각도를 준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로운 배수를 넣어서,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배수를 넣고 새로운 길이를 넣을 수도 있고, 배수가 아니어도 돼요. 길이로 넣어도 됩니다. 참고할 만한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라? 17,000이 되어라.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1대1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스케일 엔터.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몰라요. 물음표입니다. 근데 현장 가서 측정을 해봤더니 17,000이에요. 그러면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그리고 기준점과 그 반대점을 클릭하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7,000이요.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17,000이라는 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스케일, 로테이트도 있지만 스케일도 있어요. 스케일의 레퍼런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도 많이 사용해요. 오늘 로테이트, 스케일, 이거는 실무에서 철저하게 쓸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3를 그릴 거예요. 렉탱글 클릭하고 골뱅이 420,297, 얘가 A3겠죠. 옵셋 10mm. 그런데 어때요? 얘가 A3고 얘가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도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드는 질문. 첫 번째, 얘를 500분의 1로 줄여서 여기다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차라리 얘를 500배 키워버리고 맙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자, 우리가 A3에다가 도면을 그려야 돼요. A3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이는 리밋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종이에다 그릴 때는 무조건 축척에 맞추어서 줄여서 그려야 됩니다. 그럼 캐드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캐드도 그릴 때 이 도면을, 쟤를 500분의 1로 줄여서 그려야 되나요? 실물 그리듯이? 아니면 실물은 그대로 1대1로 그대로 그리고 종이를 500배 키워버리면 될까요? 네, 종이를 500배 키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설명할게요. 종이는 한계가 있어요. 잡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실물을 축척에 맞추어서 작게 그리면 돼요. 이게 이제 손으로 그릴 때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드로 그릴 때는요, 실물을 500분의 1로 줄여서 그리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손도면 할 때는 스케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자를 쓰면 돼요. 근데 캐드는요, 스케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야 할 대상체를 무조건 다 1대1로 그립니다. 무조건 1대1로 그려요. 대신에 뭐만 키우고, 그러니까 뭐만 커지면 돼요? 종이만 커지면 됩니다. 종이가 커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도면 요소들, 글자도 커지고요, 선종류 축척도 커지고요, 치수도 커지고요, 나머지가 다 커지는 겁니다. 기준을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실물에게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얘가 대략 80분의 1 도면이에요. 100분의 1일 때 이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00분의 1 도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우리가 미리 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척도를 미리 알아야 도면에다 이렇게 갖다 넣죠. 척도를 모른다면 이게 몇 분의 1인지 알고 도면을 그러니까 몇 배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유를 그러니까 척도를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면을 그리기 전에 축척을 먼저 계산해 놓고 그리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미리 이거는 몇 분의 몇이니까 축척을 얼마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해 놓고 도면을 그리시는 게 훨씬 더 도면이 예쁘게 나옵니다. 스케일에 보시면 카피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기능을 쓰면 복제가 돼요. 2배. 그러면 2배 커진 거 맞나요? 네, 여기까지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도면을 우리가 작업하는데 문제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스트레치 늘리기입니다. 스트레치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스트레치는 첫 번째로 끝점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끝점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스트레치 할 때 끝점을 포함해야 됩니다. 두 번째, 크로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선택을 할 때 윈도우 셀렉트하고 크로스 셀렉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윈도우 셀렉트 하면 스트레치가 안 돼요. 스트레치 안 됩니다. 반드시 크로스 셀렉트 하셔야 됩니다. 즉 걸침 선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걸침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 이상의 끝점이 포함되어져야만 합니다. 스트레치는 끝점을 포함해야 되고 걸침 선택으로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자, 보시죠. 스트레치 그러면 여기 나와요. Select Object 스트레치 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by crossing window. 걸침 선택을 통해서 스트레치할 오브젝트를 선택하랍니다. 자, 선택됐나요? 지금 크로스 셀렉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끝점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끝점이 지금 선택됐나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트레치. 자, 걸침 선택이죠? 그 다음 끝점이 2개 들어가 있죠? 자, 베이스 포인트, 세컨 포인트 늘어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스트레치. 자요, 끝점 하나 들어갔나요? 늘어났습니까? 스트레치. 자, 늘어나나요? 맞나요? 스트레치 되는 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스트레치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골뱅이 5000만큼 180도 방향으로 되나요? 다시 볼까요? 자, 이거 지우고 1대1로 가봅시다. 렉탱글 420,297 스트레치 100만큼 0도 방향.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씩 키울 수 있겠죠. 스트레치 100만큼 90도 방향. 맞습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라인을 그리든 서클을 그리든.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그립 나와 있죠. 그죠? 이 그립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그립에는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립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스트레치가 나옵니다. 오늘 배운 스트레치. 근데 엔터를 누르면 무브 이동이 돼요.
다시 엔터를 누르면 로테이트가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스케일이 돼요. 다시 엔터를 누르면 미러가 됩니다. 스트레치,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굳이 명령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선택을 해서 그림만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자, 이렇게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명령어 쓴 거 아니죠, 그죠? 스트레치가 그냥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요. 스트레치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냥 바로바로 늘어나죠, 객체 자체가. 그래서 작업하는데 많이 도움을 줍니다. 굳이 익스텐드 명령어 안 써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늘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한번 해보시죠. 랭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스트레치까지 했죠. 여기까지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랭슨입니다. 선을 이렇게 제가 대충 그렸어요.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얘를 내가 얼마씩 좀 키우고 싶어요. 키우거나 줄이거나. 자, 랭슨 보시면 여지껏은 선택을 먼저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값을 먼저 써야 돼요. 다이나믹이 제일 쉬워요. 동적인 이란 뜻입니다. 선택하고 적당히 내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그리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선의 크기를 이렇게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보세요. 랭슨, 이번엔 토탈입니다. 토탈은 그냥 전체 길이를 말해요. 토탈 해놓고 제가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끝 쪽이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러면 이 선의 길이가 300mm로 딱 고정이 됩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었죠, 10mm짜리 맞추는 거. 근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랭슨의 토탈로. 그러면 가장 가까운 끝 쪽이 줄어드니까 클릭하면 10mm가 딱 맞춰지겠죠. 네. 랭슨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를 누르면 백분율이에요. 아까 스케일 할 때는 1을 기준으로 했죠. 네, 여기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 200%. 100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고 100보다 크면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돼요? 2배씩 선이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2배 선이 길어진 거 맞나요? 자, 퍼센트를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현재 길이보다 절반씩 줄어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델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델타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00이기 때문에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0mm씩 늘어나요. 다시 볼까요? 델타 마이너스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선이 줄어들겠죠. 근데 어느 순간 안 줄어드는 때가 올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선의 길이가 100mm보다 더 작다는 뜻이 됩니다. 100보다 작으니까 더 이상 줄어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는 플러스 값이면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면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델타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중심선을 우리가 옵셋해서 키웠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델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레이 0도 하나, 60도 하나, 300도 하나.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다이아메타 20 아니 20 아니죠.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얘는 이제 필요 없고요. 여기 트림하고요. LT 스케일 0.3 그 다음에 트림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방식이고 중심점에 수량은 3개. 필렛 반지름 2mm. 자, 트림 필렛 내가 뭔가 잘못 적었네. 필렛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한 번씩 더 해야죠. 필렛 반지름 5 아니다. 필렛 반지름 4 필렛 반지름 30 트림. 자, 랭슨 델타 3mm. 그래야 이렇게 3mm씩 늘어나겠죠. 자, 끝에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끝점을 3mm씩. 네, 어때요? 선정리 깨끗하게 된 거 맞습니까? 네, 사실은 중심선은 이렇게 랭슨의 델타를 가지고 작업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로테이트, 스케일, 랭슨, 익스텐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이레이즈 명령어는 지우개란 얘기죠. 이레이즈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근데 우리 이제껏 이렇게 썼던 거죠. 선택하고 델키를 눌렀던 거죠. 자, 근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택하고 델키를 눌렀는데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자, 이렇게 해봅니다. 마우스로 바탕화면에다가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게 팝업 상자가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실행해 볼까요? 여러 가지 탭들이 쭉 있는데 디스플레이, 세이브, 퍼블리시 쭉 있는데
그 중에 누굴 선택하냐면 셀렉트를 선택합니다. 셀렉션을 누르면 바로 이 항목 known verbs verb 맞죠? verb 라고 있습니다. 명사 동사란 뜻이에요. 이 옵션이 꺼지게 되면, 이 항목이 꺼지게 되면 델키를 눌러도 안 지워집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지워지나요? 저 지금 델키 누르고 있는데 안 지워져요. 자, 다시 얘를 체크해야만 선택하고 델키 누르면 지워져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종종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누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분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트림하고 다시 그리자니 일인 거죠. 트림 그리고 라인 해서 이렇게 그리자니 일인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자, 모디파이에 보시면 여기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2개가 있어요. 모디파이는 2개고요. 실제로는 명령은 1개입니다.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끊을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데 문제는 선택하는 지점이 첫 번째 점이에요.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들어갑니다. 마우스로 적당히 클릭해주면 그 2점 사이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트림하고 똑같아요. 다시 볼까요? 브레이크 선택하는 순간 지정이 된다 그랬어요. 클릭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옵션을 보세요. 세컨 포인트를 넣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옵션이 있냐면 첫 번째 점을 재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걸 내가 다시 지정할 수 있어요.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면 첫 번째 점을 이렇게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트림처럼 돼요. 자, 볼까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를 누른 다음 첫 번째 점 지정하고 세컨 점 지정하면 바로 그 2점만 정확하게 브레이크 끊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볼까요?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와 여기를 나누고 싶어요. 서로 다른 자리로 나누고 싶습니다. 브레이크 일단 선택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포인트를 얼마든지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객체 선택이 먼저예요.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점을 지정해주고 세컨 포인트를 같은 데를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끊어져요. 우리가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일단 첫 번째는 선택이요.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를 누른 다음 첫 번째 점과 세컨 포인트를 같은 자리에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선이 끊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트림 정면부터 그리셔야 돼요. 142 옵셋 142 옵셋 82 그러면 이렇게 정면이 완성이 됐고요.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수평선 그리고
이때 이 사선과 만나면 수직으로 선을 내리고 옵셋 102. 네, 이렇게 생겼네요. 필렛으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나머지를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평면이 먼저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타원 그릴 때 평면부터 그려봅니다. 옵셋 71, 옵셋 72, 필렛 옵셋 25, 옵셋 66.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은 이렇게 중심선이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히든 노란색으로 할까요? 서클 반지름 22, 옵셋 22, 트림, 다시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의 색상을 맞추시고요. 필요 없는 선은 지웁니다. 자, 여기 오늘 공부했죠? 랭스 델타 6mm. 왜 제가 6mm 했을까요? 3mm나 5mm라 그랬는데 왜 6mm 썼을까요? 축척을 한번 보시죠. 축척이 1:2죠. 실물을 제외하고 나머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2배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3mm를 옵셋해야 되니까 3mm가 더 나가야 되는데 축척이 2잖아요. 그래서 6을 쓴 거예요. 그 다음 요 부분 우리 지난번에 요거 했었어요. 트림하고 서클로 그리던가 트림하고 아크로 다시 그리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브레이크 쓸 겁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같이 지정하고 다시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같이 지정하면 이렇게 딱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 해결됐죠. 그 다음 옵셋 36 역시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세컨 똑같은 자리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러면 평면도가 끝났습니다. 자, 정면도를 볼까요? 옵셋 43mm. 자, 78도죠? 여기 사이가 78도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 돼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그 다음에 78도 선 연장하고요. 옵셋 22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라인 여기 선이 여기까지 오게 돼요. 이렇게요. 필렛으로 선 마무리. 라인 여기 선이 여기입니다. 옵셋 22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역시 랭슨 델타 6mm. 네, 그러면 정면도 끝났습니다. 우측면으로 넘어가죠. 옵셋 72 그 다음에 선을 여기서 다 당겨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필렛으로 선 마무리. 그 다음 라인, 이 지점은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36mm. 트림으로 끊으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여기는 바로 이 부분이네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다만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자르고 매치 프로퍼티스 히든 선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고요. 라인, 타원을 그릴 때 먼저 중심선을 맞추고, 타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타원의 중심선을 맞추고, 그 다음 타원의 쿼드란트 점이 4개가 있습니다. 쿼드란트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엘립스 타원의 끝점과 중심점,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면 모양 끝났습니다. 자, 트림으로 다시 또 트림으로. 자, 랭스는 델타 6mm. 그 다음에 라인, 여기 끝점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면 도형이 완성이 된 겁니다. 타원 넣는 방법, 그 다음 브레이크 하는 방법, 그 다음 랭슨 쓰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도면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완성된 도면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시죠.